6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경주에 도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대북 제재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이 아주 잘 될 거라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연방정부가 비시민권자에 대해 미국의 모든 출입국 지점에서 얼굴 사진을 의무적으로 촬영하는 새 규정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연방대법원이 어퍼머티브 액션 소수계 우대 제도를 폐지한 이후 아시안 학생들의 명문 대입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뮤다 더 토스터 프로.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화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6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경주에 도착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의 분수령이 될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미중, 한중 정상회담 같은 굵직한 외교 일정들이 이번 주 경주에서 펼쳐집니다. 첫 소식 강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저녁 6시쯤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 도착해 본격적인 일정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전 세계 유명 기업 최고 경영자 등이 모이는 CEO 서밋 개막식에 특별 세션 연사로 나서 에이펙 의장국인 대한민국의 그간 노력을 소개하고 협력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어 김해공항을 통해 국빈 방한할 예정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지난 8월 워싱턴 정상회담에 이어 두 번째 회담으로 한미 정상의 역대 최단 기간 상호 방문입니다. 공식 환영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합니다. 또 금장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주 금관 모형을 선물로 전할 예정입니다. 정상회담에서의 최대 의제는 역시나 관세 협상 타결 여부입니다. 한미 양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과 성격을 두고 협상을 이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협상 타결이 매우 가깝다고 했지만 이 대통령은 27일 공개된 미국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투자 방식, 금액, 일정 등 상당수가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 타결 지연이 반드시 실패를 의미하진 않는다고 말해 오늘 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이 대통령은 에이펙 기간 다카이치 신임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연이어 회담하며 정상외교 슈퍼위크를 이어갑니다. 경주에서 SBS 강민우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신임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미국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에 다카이치 총리를 태우며 미일 동맹을 과시했습니다. 도쿄 문준모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마주 앉은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웠던 아베 신조 전 총리 얘기를 꺼냈습니다. 安倍総理に対するもう長きにわたる友情に感謝をしております。日米同盟の新たな黄金時代をトランプ大統領と共に作り上げていきたいと。 Shinzo Abe was a great friend of mine. There we are an ally at the strongest level. 트럼프는 일본이 미국산 무기를 구입했다는 사실을 슬쩍 노출하기도 했습니다. We've received your orders for a very large amount of new military equipment and we appreciate that order. 30분간의 회담 뒤 양국은 미일 관세 협상 합의에 따른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확인하는 문서와 히토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문서에 각각 서명했습니다.
일본이 준비한 선물도 트럼프 맞춤형이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전 총리가 사용하던 골프백과 퍼터, 그리고 새로 제작한 황금 골프공을 전달했습니다. 또 트럼프가 바라왔던 노벨 평화상에 추천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미국 대통령 전용 헬기인 마린원에 탑승한 건 긴밀한 관계를 드러낸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미국 대통령 전용 헬기에 외국 정상을 태우는 건 이례적이라며 동맹을 과시하려는 목적이라고 해설했습니다. 두 사람은 요코스카 미 해군 기지로 이동해 미 핵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에 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일 미군들 앞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또 한 번 추켜 세웠습니다. The first female prime minister in the history of Japan.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도요타 자동차 회장 등 양국 기업 관계자들과의 만찬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오전 경주로 출발합니다. 도쿄에서 SBS 문준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에서 또 다른 관심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지 여부입니다. 만나고 싶다며 연일 구애를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면 대북 제재를 논의할 수 있다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필요하면 김 위원장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순방 일정을 연장해서라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을 향한 강력한 수준의 제안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만나겠다고 하면 바로 그쪽으로 갈 수 있다며 북한 땅을 밟을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제시할 카드로 대북 제재를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2기 들어 북미 대화 의제로 대북 제재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We have sanctions. That's pretty big to start off with. I would say that's about as big as you get. 지난 2019년 하노이 빈손 회담 전례가 북한에게 부담이지만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북한 역시 대화 자체는 필요할 거란 분석입니다. 다만 북한의 달라진 위상이 변수입니다. 핵 보유국 인정을 내건 북한은 제재 완화 정도로 만족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재 풀기에 집착하여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파병 후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의 비협조로 유엔 대북 제재 역시 실효성을 상실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보란 듯 러시아를 방문해 어제 푸틴 대통령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바쁘신데 만나줘서 감사합니다. 트럼프가 연일 북한을 향해 적극적인 언어로 만남을 제안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북한의 대북 정책이 여전히 비핵화에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도 북한은 아직 특별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대화에 나서는 대가, 이른바 청구서를 더 키우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국회의 외교부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깜짝 만남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수치화하는 건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을 물으시는데 가능성보다 필요성이 더 간절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 즉 핵을 가진 나라라고 하거나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게 북미 대화의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과거보다 더 많은 대가를 원할 거라며 대미 청구서라고 비유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러시아와 군사 동맹을 맺었고 또 러시아를 자극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도 더 강화시켰고 조금 더 청구서를 키우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조 장관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라고 언급한 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그런 사실을 인정한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정 장관도 지난 2019년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뒤 빈손으로 돌아갔던 하노이 노들대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를 지금 5번씩 얘기를 하면서 6년 전과 비교하면
엄청난 그런 그 상황이 달라졌다는. 정 장관은 북미가 본격적 담판을 한다면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의 회담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있을 미중 정상회담이 아주 잘 될 거라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일단은 수습 국면에 들어갈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한석 특파원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내일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추가 무역 협상안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 중국이 펜타닐 원료 밀수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과했던 20%의 관세를 10%로 낮춰주는 조건으로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다시 재개한다는 내용입니다. 미중 양국은 사흘 전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중국이 시토리오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해 주는 대신 미국도 중국에 대한 100% 추가 관세를 보류하는 절충안을 마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추가 협상을 통해 중국의 대두 수입과 미국의 관세 인하를 서로 맞바꾸기로 판을 더 키운 걸로 보입니다. 나아가 양국은 상대국에 부과했던 선박 입항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내일 6년 4개월 만에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A meeting with President Xi, as you probably heard. I'd be surprised if anybody didn't hear. That's a big meeting, and I think it's going to work out very well, actually. 극단으로 치닫던 미중 무역 갈등은 다시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지만 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은 연방 상원의 문턱을 또 넘지 못했습니다. 오늘까지 13번째 연속 부결입니다. 이번 주 셧다운 사태가 다음 달 5일 이후까지 이어질 경우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35일의 최장 기록을 넘어서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비시민권자의 출입국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얼굴 인식 기술 사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정부가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국경당국은 공항과 항만, 육로 등 모든 출입국 지점에서 비시민권자의 얼굴 사진을 의무적으로 촬영하도록 하는 새 규정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새 규정은 오는 12월 26일부터 적용되며 14세 미만 아동과 79세 이상 고령자까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얼굴 촬영을 통한 신원 확인으로 출입국 절차가 한층 간소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비자 체류 기간 초과 등 외국인 출입국 관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연방대법원이 어퍼머티브 액션, 즉 소수계 우대 제도를 폐지한 이후 아시안 학생들의 명문대 입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이 올해 가을 학기 전국 주요 명문대 20여 곳의 신입생 인종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11개 대학에서 아시안 비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졌습니다. 특히 하버드대의 경우 신입생 가운데 아시안 비율이 41%로 2년 전보다 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컬럼비아대는 9%, 칼텍은 3.3%, 에모리대는 약 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흑인 학생 비율은 스미스 칼리지를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선거구 재조정안에 대한 유권자 찬반을 묻는 특별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한인 유권자는 22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LA 카운티가 9만 8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오렌지 카운티가 5만 1천여 명이었습니다. 도시별로는 LA시가 4만 5,900여 명, 얼바인이 9,200여 명입니다. 지난주 기준 캘리포니아 전체 한인 유권자의 약 15.4%인 3만 5천여 명이 우편 투표를 이미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미군이 태평양 동쪽 공해상에서 마약 운반이 의심되는 선박 4척을 공격해 선원 14명이 숨졌습니다. 핏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이들은 나르코 테러리스트, 즉 중남미 마약 조직원으로 미국으로 마약을 운반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최근 한 달 사이 13번째로 누적 사망자는 최소 57명에 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상 마약 유입은 거의 차단됐다며 육상 작전도 예고했습니다. 텍사스주의 켄 팩스턴 법무장관이 타이레놀 제조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타이레놀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자폐증 발병 위험을 높일 가능성이 있으며 임신부를 상대로 기만적인 광고를 해왔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제조사인 존슨앤존슨과 캔뷰 측은 타이레놀은 안전한 약이며 근거 없는 주장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타이레놀과 자폐증 사이의 연관성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임신부가 필요할 때 복용을 중단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LA의 주택 소유주들도 급등하는 주거비와 정체된 소득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소비자 전문 매체 컨슈머 어페어 조사에 따르면 LA는 전국 주요 도시 가운데 집 때문에 가난한, 즉 하우스푸어 도시 4위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LA의 높은 주택 가격과 자산세, 생활비 상승으로 주택 소유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하우스푸어 1위는 플로리다주 하이얼리아로 나타났으며 뉴욕시와 뉴올리언스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의 한 주유소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용의자가 숨지고 경찰관 1명이 다쳤습니다. 덴버 경찰에 따르면 어제 저녁 8시 45분쯤 사우스 파크로드에 위치한 한 주유소에서 무장 강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용의자는 직원들을 인질로 삼은 채 가게 안에서 경찰과 대치했으며 이후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는 숨졌으며 경찰관과 주유소 직원 등 2명이 총상을 입었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랜초 쿠카몬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사건은 어제 오후 12시 37분쯤 한 남성이 여성을 총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숨진 경찰은 6년 경력의 경관으로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총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He was pronounced deceased after receiving a single gunshot wound to the head. When we talk about this young man, his wife, 2-year-old daughter, and the couple was expecting. 용의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으며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체포됐습니다. 아마존이 AI 혁신 대응을 위해 직원 14,000명을 감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베스 갈리티 수석 부사장은 조직 슬림화로 빠른 사업 대응과 혁신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앤디 제시 CEO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추가 감원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AI 영향으로 물류업체 UPS와 온라인 교육업체 체그 등 다른 기업들도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미주본부가 한국 방문 여행객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오는 11월 4일 선거를 앞두고 비영리 단체 키와가 한인 유권자들의 조기 투표 참여를 위한 행사를 엽니다. 키와는 오는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코리아타운 플라자 입구에서 투표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중앙루터교의 조기 투표소까지 걸어가며 투표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직 우편 투표를 발송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 용지를 제출할 수 있으며 현장 등록과 투표도 가능합니다. 아시아나항공 미주 지역 본부가 한국 방문 여행객들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이벤트는 1년 만에 선보이는 대규모 온라인 여행 박람회로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진행되며 한국행 항공권 최저가 혜택과 푸짐한 경품 퀴즈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LA와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에서 인천 구간을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출발하는 항공편을 대상으로 하며 11월 10일까지 아시아나항공 미주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 박람회가 열립니다. 다음 달 1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NIM의 브루허스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진행되는 박람회에서는 무료 검진과 독감, 코로나19 백신 접종, 메디켈 등록과 캘프레시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박람회는 쉐런 커크 실바와 아벨리노 발렌시아 가주 하원 의원이 함께 마련했습니다. 뉴욕시의 대표적 혼잡 노선인 7번 익스프레스 전철이 4주 동안 운행을 중단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맨하탄과 퀸즈를 연결하는 7번 익스프레스 전철의 러시아워 운행을 오는 11월 21일까지 양방향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노선 전체의 노후 선로 교체와 시설 개선 공사가 예상보다 크게 지연되면서 내려졌습니다. 한국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1월 실리콘밸리에 스타트업 벤처 캠퍼스를 오픈합니다. 중기부는 캠퍼스를 한국벤처와 스타트업의 통합 거점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민간 합동 기업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캠퍼스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국벤처캐피털 등이 입주해 인프라 제공과 창업교육, 네트워킹, 금융투자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와 함께 열리는 CEO 서밋에는 1,700명 넘는 글로벌 기업인들이 참석합니다.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최고 경영자 젠슨 황도 특별 연설을 하게 됩니다. 노동규 기자입니다.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는 에이펙 CEO 서밋은 글로벌 경제 지형을 변화시키는 혁신 산업과 최신 트렌드를 논의하는 비즈니스 포럼입니다. 이번엔 세계 경제계를 대표하는 기업인 1,700여 명이 모여 지역 경제 통합과 AI 디지털 전환, 지속 가능성과 금융, 투자, 그리고 바이오 헬스 분야를 논의합니다. 마티아스 코만 OECD 사무총장과 가수 RM 등 연사 85명이 참여하는 세션 20개와 특별 연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내 기업인 가운데는 SK 최태원 회장과 삼성 이재용 회장, 현대차 정의선 회장, LG 구강모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총출동합니다. 글로벌 기업인 가운데는 AI 혁신을 이끄는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이 특히 눈길을 끕니다. 15년 만에 한국을 다시 찾는 젠슨 황은 CEO 서밋 마지막 날인 31일 특별 세션 연설을 통해 AI와 로봇 기술 등을 촉진할 구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삼성과 SK 등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 총수와의 만남이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협업 계획이 발표될지도 관심입니다. 특히 이번 CEO 서밋은 단순 기업인 행사를 넘어 에이펙 주요 정상과 경제인들이 교류하는 장이 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특별 연설에 이어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밋을 찾을 가능성도 아직 열려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러트닝 미 상무장관의 경우 오늘 밤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서밋 기간 조선과 방산 등 6개 분야를 논의하는 퓨처 테크 포럼과 식음료, 미용 전시 등 여러 부대 행사도 이어집니다. 경주에서 SBS 노동규입니다. 네, 지금 경주 전역은 최고 수준의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장갑차와 헬기도 배치했습니다. 권민규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날인 오늘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두고 경주 일대에서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의 찬반 집회가 예고된 가운데 경찰은 어제 자정을 기준으로 최고 경계 태세인 가포 비상을 발령했습니다. 모든 경찰관이 비상대기 상태에 들어갔고 경주엔 하루 최대 19,000명의 경찰력이 동원됩니다. 순찰차 200여 대가 24시간 회담장 주변 등을 돌며 철통 경계에 나섰습니다. 주요 관광지에도 경찰 인력이 배치돼 치안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에이펙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 안전하게 관람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숙소 인근에선 미국 측 경호 차량들이 포착됐습니다. 회담장 주변에 배치된 경찰 특공대와 장갑차, 헬기는 출동 태세를 갖췄습니다. 주요 시설마다 시야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높은 가림막이 세워졌습니다. 정상회의장 바로 옆에 있는 숙소 건물입니다. 회의장이 내려다 보이기 때문에 모든 객실에 외부인 투숙이 막혔고 옥상 출입도 통제됐습니다. 하늘과 물길 접근도 원천 차단됩니다. 회의장 일대 상공은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됐고 보문 호수에선 해양 경비정이 수시로 순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시작으로 각국 정상들이 잇따라 방한하는 가운데 일대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SBS 권민규입니다. 중동 속보입니다. 휴전 상태에 들어간 지 19일 만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 지구를 공격하라고 다시 명령했습니다. 하마스가 보내주기로 한 것과 다른 인질의 유해를 보냈다는 게 이유인데 휴전 합의 이후에도 크고 작은 갈등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영한 기자입니다. 포성이 멈췄던 가자지구 하늘에 또다시 섬광이 번쩍입니다. 현지 시간 28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 지시를 한 뒤 폭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에 극적으로 합의한 지 19일 만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을 통해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에 강력한 공격을 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와의 인질 시신 송환 문제가 발단이었습니다. 시신 한 구의 신원이 가자지구에 아직 억류 중이던 나머지 인질 13명 중 1명이 아니라 이미 2년 전 반환된 인질 시신의 다른 신체 부위로 판명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가 시신 송환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등 휴전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하마스는 인질 시신의 이스라엘 송환 계획을 연기하며 이스라엘의 위반 행위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맞섰습니다. 시신 송환 문제를 놓고 이스라엘 하마스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어렵게 도출된 휴전 협정 자체가 파기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SBS 손형아입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과 고가의 목걸이를 전달했다고 인정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전달 경위를 밝혔습니다. 전 씨는 행정관을 통해 3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했고 그때마다 김 여사가 전화로 잘 받았다는 인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어제 자신의 두 번째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전달한 경위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유경옥 전 행정관을 통해 3차례에 걸쳐 물건을 전달했고 매번 김 여사가 통화해서 잘 받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씨는 또 김 여사가 처음엔 꺼리는 듯 했지만 마음으로 주는 건데 받아도 되지 않느냐고 설득하자 이후 김 여사가 쉽게 선물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금품을 돌려받은 과정에 대해서는 김 여사 측에서 돌려준다고 했다며 말썽이 나거나 사고가 날 것 같아 그랬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는 수사 단계에서 금품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한 이유는 전달 과정 조사를 모면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며 법정에선 모든 걸 진실대로 말하고 처벌받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정에선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와 김 여사 사이 통화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2022년 3월 대선 이후 통화에서 윤 씨는 총재님이 애초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했다며 교회뿐 아니라 대한민국 조직, 기업체까지 동원했다고 말했고 김 여사는 총재님에게 비밀리에 인사드리겠다고 답하는 내용입니다. 김 여사 측은 전 씨의 법정 발언에 대해 향후 재판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해외에서도 카카오톡 사용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카카오톡에서 챗GPT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카카오톡 채팅 화면 상단에 오픈 AI의 챗GPT 탭이 생겼습니다. 여행 일정과 함께 바다 전망 호텔을 찾아달라고 하자 챗GPT가 추천하는 호텔 예약 페이지로 바로 연결됩니다. 챗GPT 탑재를 통해 검색 기능을 더하고 지도와 쇼핑, 음원 서비스까지 결합한 겁니다. 카톡 대화 도중 궁금한 걸 챗GPT에 묻고 그 대답을 대화방에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챗GPT에 가입만 하면 따로 앱을 열지 않아도 돼 카카오 측은 일상 속에서 AI 경험이 확대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전문적으로 업무용으로 필요하지 않았던 분들에게까지도 일상생활에서 더 풍부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하는. 카카오가 자체 개발한 AI 서비스 카나나는 내년 1분기 정식으로 출시됩니다. 사용자 기기 자체에서 학습하고 활용되는 이른바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카톡 대화에 포함된 나의 일정을 체크해서 알려주고 사용자에게 필요할 것 같은 정보를 스스로 판단해 먼저 물어보기도 합니다. 챗 GPT와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카카오 계열 서비스만 연계되지만 점차 서비스 영역을 확장할 방침입니다. 이런 기능들을 통해 검색, 추천, 결제 등을 메신저 안에서 한꺼번에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체류 시간을 늘리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메신저 본연의 기능이 퇴색하고 광고 등을 통한 상업 플랫폼 성격이 짙어질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달 카톡 친구 탭 개편으로 광고성 콘텐츠가 늘어나자 사용자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카카오 측은 올해 안에 친구 목록이 먼저 보이도록 다시 수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아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최근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첫 공식 초청입니다. 신정은 기자입니다. 프랑스 국적의 요리사 34살 게네고 리마무 씨는 요리에 대한 영감을 얻기 위해 광장시장을 찾고 추운 날씨엔 야채죽이 최고라고 소개할 정도로 한국 음식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습니다. 파리 식당 개업을 준비하며 퓨전 요리 개발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가 3년 전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Plein de projets, de s'inspirer encore de la Corée pour faire de nouvelles recettes. 리마무 씨처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외국인 희생자는 26명. 이 가운데 이란과 호주, 러시아 등 12개국 유족 46명이 정부 공식 초청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Third visit to the alleyway and I still felt the most emotion there. 유족들은 사고 소식도 뉴스를 통해 뒤늦게 접했고 시신을 인도받을 때까지 한국 정부의 설명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Norwegian embassy in Seoul would take care. The school was cleaning her apartment. It was complete no message from Korea. Absolutely nothing. 특별조사위원회 조사에도 참여한 이들은 3년이 지난 뒤에야 참사와 관련한 제대로 된 질문을 받을 수 있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چه اتفاقی افتاده حالا از لحاظ روحی روانی و اینا بعدش هم گفتن که چه انتظاری از دولت کره دارین در همین حد بیشتر هم 안전하다는 한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Il y a 2 ans, vous sortiez du Covid, vous sortiez du confinement, donc c'est incompréhensible qu'il n'y ait pas eu une présence policière beaucoup plus significative. Espérons que toute la lumière sera faite et que les responsabilités seront pleinement reconnues. SBS 신정은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습니다. 북미 정상이 만나서 평화 무드가 전개된다면 좋겠지만 그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의 원래 목적인 에이펙과 경제 문제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SBS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